지금부터 이제 베네수엘라랑 우리나라랑 엮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 리섭 TV님께서 베네수엘라로 이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셨고, 그걸 명분으로 지금 썸네일에다가 한국 여자들 아무튼 7,000원에 뭐 이제 몸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면서 뭐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에만 몰빵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거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몰빵 비율이 이게 높으면 그만큼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막 한 곳에 다 산다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이거를 이렇게 분산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를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업, 철강, 뭐 이런 뭐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분산을 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뭔가 그 위험성이 큰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일이죠. 오일. 그 오일에다가 몰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본 걸로 너무나 많이 퍼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간다, 그 명분이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퍼주기라는 식으로 이걸 프레임 짜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오일에 몰빵을 했고, 또 미국이 이제 그 셰일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오일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최강국이 됐고, 물론 이제 그 미국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또 이렇게 됐다는 건 사실상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그러니까 그 자원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오일 같은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걸 믿고 운영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망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를 막 뿌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게 프레임으로 봤을 땐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잘 짜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똑같이 저렇게 베네수엘라가 퍼주기라다 망했다, 약간 이걸 근거를 이제 논리를 건너뛰고 그 결과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퍼주기라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거를 계속 옹호를 하는 명분으로 삼으면서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게 예를 들어서 4차 5차 뭐 산업이 바이오, 미래자동차, IoT 뭐 이런 얘기들 막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걸 가는 이유가 뭐 지금도 잘 사는데 나중에도 더 잘 살려면 기본적으로 산업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의 영광에 목매다가 소니 같은 경우에도 좀 망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미래 산업 뭐 이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말씀은 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끊임없이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걸 또 분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 투자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베네수엘라라고 딱 그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우리나라와 그 베네수엘라의 차이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이제 환율 전쟁으로까지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이 또 높아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위축되게 돼 있고, 결국에 괜찮은 시장을 찾아 나서게 되죠. 지금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북한과의 경협을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북한과의 통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경제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뿌리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거든요. 이제 비핵화가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 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FDI, 그런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게 우리나라로 투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장 비교가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코스피가 올라갔죠. 또 이거 갖다가도 가짜 뉴스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뭐 무슨 우리나라의 북한의 그 독재 그 아래로 넣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그 뻘겋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북한과의 경협을 놓고 욕하는 거는 전부 다 가짜 뉴스고 전부 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지금 또 대표적인 그 공격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랑 그 비율이 달라요. 쉽게 말하자면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그 공무원 비율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이런 그 비율이 OECD에서도 사실은 그 숫자가 그 좀 적은 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조 자체도 정말 다른데 그거를 깐다는 게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비교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다 이게 뭐 위아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전부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뭔가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그 뉴스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뭐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심지어는 이미 뭐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 삼권 분립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급성장했고 어찌 됐든 민주화도 엄청나게 빠르게 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좀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런 주위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면 그런 가짜 뉴스를 믿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편집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